자, 이번 시간에는 중복순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중복순열도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될 부분은 중복순열도 순열인 거예요. 순열. 그러니까 순열이니까 순서가 바뀌면, 즉 A하고 BA랑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얘도 순열인데 중복이다라는 얘기는 중복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맨 처음에 A가 나오면 여기서는 A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 A가 나올 수가 없는데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얘기는 A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을 n, 파이, 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n과 r을 결정하는 게 되게 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n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 택하는 개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좀 약간 다르게 설명을 좀 하자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행할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알겠지? 그거를 우리가 n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그걸 바로 그렇게 몇 번 시행했느냐 또는 확인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문제가 좀 n과 r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자, 우리 과자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있고 이게 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나눠줄 거야. 학생 뭐 6명한테 나눠줄 거야. 뭐 같은 걸 계속 똑같이 줘도 돼. 같은 걸 계속 여러 번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럼 봐봐. 맨 처음에 일단 우리가 n하고 r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n은 한 번 시행할 때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우리가 과자를 학생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자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류를 줬었을 때 한 명한테 줬었을 때 줄 수 있는 게 4가지 과자 종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n은 우리가 과자인 4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학생 6명한테 1번 학생한테 주고 2번 학생한테 어떤 걸 주고 3번 학생한테는 과자 어떤 걸 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6번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n이 4고 r이 6이라서 이거는 4파이 6이다. 이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경우의 수니까, 자, 이거는 6번 확인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에서 4가지, 두 번째 학생도 4가지, 세 번째 학생도 4가지, 이런 식으로 4를 6번 곱하니까 이게 4의 6제곱.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시행할 때 나오는 가지 수가 n가지인데, 그 n가지를 r번 확인한다. 그래서 n을 r번 곱해서 이게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문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복선열인 게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뭐 1번 같이 중복을 허용한다. 자, 중복을 허용하는데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자, 이거는 왜냐면 일단 순열이어야 되겠지. 얘는 정수니까 숫자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순열이고, 중복을 허용하니까 중복순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기명투표라는 것도 이거는 이제 실제 설명을 하면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후보자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을 적어놓은 기명, 이름을 표시했다. 그래서 나는 이 1번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뽑을 건지, 2번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뽑을 건지. 자, 그래서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왜 기명투표냐면
1번도 A를 뽑을 수 있고 2번도 A를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건 중복을 허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번이 A를 뽑은 거랑 2번이 B를 뽑은 거랑 거꾸로 BA를 뽑은 거랑은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 녀석은 순열이야.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고 순열이니까 이게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스 부호 같은 경우에도, 모스 부호 문제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뭐 5자리를 만들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서 이거를 첫 번째에서 이거를 선택할래?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같은 게 여러 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은 의미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순열이야. 그래서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깃발에 관한 내용도 다 모스보랑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인 거고, 자, 우체통도, 자, 우체통이 있고, 마치 우체통을 여기 있는 이 기명투표랑 마찬가지로 우체통을 뭐 어떤 후보자 A, B처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편지를 1, 2, 3, 4라는 편지를 생각을 하면 1번 편지를 어디 우체통에 정할 건지, 그 다음에 같은 게 허용되겠지.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A, B로 하는 거랑 B, A로 하는 거랑 하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 단편성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함수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는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호텔 투숙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호텔을 이렇게 뭐 후보자처럼 A, B로 이 호텔 투숙은 우체통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복 순열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중복 순열이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n과 r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복 순열과 이제 우리가 함수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도 이게 왜 이제 함수에서 중복 순열하고 같은 게 나오는 거냐라고 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지금 책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볼까요? 자, 우리가 x가 이렇게 1, 2가 있고요. 다음에 y가 a, b, c가 있었을 때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우리 함수라는 개념이 뭐죠? 함수는 x값 1개에 y값이 딱 1개가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x값 하나에 y값이 2개가 있어도 안 되고 정해져도 안 되고 y값이 뭐 없어도 안 돼. 자, 그러면 함수의 개념은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역 이 x값이 이 1이라는 녀석이 1이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겠지? 자, 1이 갈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A, B, C 세 가지가 있고 2가 갈 수 있는 것도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 함수는 결국은 이 정의역 1에서 하나 선택하고 2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3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 아까 선생님이 아까 n이 뭐라고 했었지? n은 한 번 시행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는 1이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두 개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3파이 2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이렇게 생긴 정의역의 개수가 1, 2 두 개고 공역이 A, B, C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n과 r을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A, B, C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 가지구나. n이 세 가지구나. 그러면 그렇게 두 개를 확인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n과 r을
정확하게 잘 결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다라고 주어졌는데, 또 1대1 함수의 개수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1대1 함수는 뭐가 되는 거지? 1대1은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하나씩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1이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냐면 1은 3가지가 되면 1대1 함수에서는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1번이 선택하고 한 나머지 부분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2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3개 중에서 2개를 순서를 고려하면서 골라야 된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렇게 순열, NPR로 문제가 나오는 거고 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중복 순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다시 총 정리를 한번 해줄 테니까 그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개념 익히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 n 곱하기 n의 3제곱은 125가 될 거여서 여기서는 뭐 5의 3제곱이 125니까 이렇게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을 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을 보시면 필수예제 4번이구나. 필수예제 4번을 보시면 이렇게. 자, 2명의 후보가 했는데 한 명의 후보 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명 투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명 투표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1번 투표용지, 1번이라는 이름 투표용지, 그 다음에 2번이라는 투표용지. 자, 이렇게 6명의 선거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적어 놓고 자기 이름을 적어 놓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일단은 이게 후보자가 있어. 후보자 A, B라는 후보자가 있었을 거고, 그럼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AA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단 중복을 허락하니까 중복이야. 그 다음에 얘 1번이 예를 들어서 A, B라고 돼 있는데 BA라고 하면은 2번이 B라고 쓴 것과 2번이 A를 쓴 거는 의미가 달라지니까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순열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이다 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중복 순열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복 순열이다 라는 거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 n과 r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n은 뭐고 r은 뭘 거냐. 자, n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시행할 때 예를 들어 한 번 확인을 할 때 나오는 그러니까 결과의 종류 수인 거야. 결과의 경우의 수.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뭔가 투표를 하면 A, B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이 후보자 얘네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의 종류는 2가지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R이 되게 편하게 그런 식으로 이 6명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2 파이 6이다. 그래서 2 곱하기 2를 6번 곱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 녀석은 2의 6제곱 64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번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27번도 여기서도 서로 다른 여기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 서로 다른 2개, 그다음에 서로 다른 편지. 그러니까 편지가 다르니까 이거 뭔가 순서가 의미가 있겠구나. 그다음에 그러면 순서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일단 순열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잘 보면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를 있는데 우체통은 두 개니까 이거를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1번 편지를 어디에다 넣을 거냐? A에다 넣을 거다. 2번 편지도 A에다 넣을 거다. 뭐 얘는 B에다 넣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랑 자리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네? 그럼 순열이겠구나. 근데 같은 게 여러 번 나와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중복 순열이다라고 일단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풀 때 여기 당연히 파트는 다 중복 순열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n파이 r로 문제를 풀겠지만 문제를 보고 이게 왜 중복 순열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중복 순열인 거를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그러면 n과 r을 결정을 한다. 자, n은 뭐였냐면 한 번 시행할 때 나오는 결과의 종류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자, A, B 결국 우체통이 A, B 나오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 편지 세 개를 어떤 우체통에 넣어야 될지 정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이게 2파이 3이 돼서 얘는 2의 3제곱 그러니까 2를 3번 곱하는 거니까 8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도 보시면 5명의 여행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깔려 있는 거는 당연히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일 거고 세 곳의 호텔 이것도 호텔도 다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면 여기 있는 이 5명의 사람이 어느 호텔에 갈 거냐 이 세 곳의 호텔을 ABC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은 어디 호텔 갈까요? 해서 뭐 정했더니 얘는 뭐 A 호텔을 간다, A 호텔을 간다. 얘는 B를 간다, 뭐 C를 간다, C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만약에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면 의미가 다르지. 그럼 일단 순열이네. 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A를 해도 되니까 이 녀석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중복 순열이 된다. 같은 게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리를 바꾸면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얘는 중복 순열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n과 r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은 한 번 시행할 때 나오는 결과의 종류수, 가지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이 호텔 ABC 어떤 호텔이 갈 거냐라고 나오는 거니까 얘는 호텔의 개수인 3개가 될 거고 그러면 R은 그런 식으로 5명을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3, 파이, 5 그래서 얘는 3을 5번 곱해서 3의 5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의 5제곱은 여러분들 243인 거는 뭐 다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29번을 이제 문제를 보자면요. 남학생 5명 있고 여학생 4명, 1, 2, 3반에 편성이 되는데 홀수반, 여학생은 짝수반에 편성을 한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각 반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편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거야.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편성이 된다. 그래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1반, 2반, 3반이 있는데 남학생은 홀수반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짝수반에 편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남학생은 일단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1반 또는 3반에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음, 일반에 가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결국 이 문제는 결국 반을 1, 2, 3으로 돼 있는데 뭐 남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남자를 이번에는 A, B, C, D, E 이렇게 될 거고 여자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A, B, C, D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결국 여기서 있는 얘가 몇 반을 선택할 거냐? 이게 남자고, 자, 이게 여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 이 A는 1, 2, 3 중에서 뭘 선택할 거냐에 관한 거고, 여기 스몰 A, B, C, D는 얘는 여자는 전부 다 짝수반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2가 되겠죠. 그렇지? 여기는 전부 다 2반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남자는 1 아니면 3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1 또는 뭐 1111이 될 수도 있고 뭐 3, 뭐 3,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보면 남자를 반배정하고 여자를 반배정하는 거니까 남자의 반배정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여자를 반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적어도 한 명이 편성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일단은 전체 남자만 볼게요. 우리가 남자 경우의 수만 한번 보자면 여기서 아까 여기는 이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3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얘가 1, 3을 쓰는 거랑 3, 2를 쓰는 거랑 다른 거니까 얘는 일단 순열이고 1, 1, 1, 1 여러 개 나와도 되니까 이거는 중복 순열인 거야. 그래서 얘도 일단 중복 순열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중복 순열인 거를 판단을 했으면 이거는 n과 r을 결정하는 거니까 n은 뭐냐면 한 번 시행할 때 나오는 결과의 종류수, 가지수. 그러니까 이건 1 아니면 3,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5명을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는 2 파이 5가 돼서 결국 2의 5제곱 하면 32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반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32개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적어도 한 명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일반으로 전부 다 일반만 편성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지? 일반만 편성하면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겠지. 모든 게 다 일반으로 편성하는 거. 또는 3반으로만 편성하는 경우도 한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퉁치면 남자를 반배정할 수 있는 거는 32에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3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자는 전부 다 2반에 배정하는 거니까 경우가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면 왜 그러냐면 얘도 일단 중복 순열이야. 근데 나오는 결과는 2반 한 가지가 이거 2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4명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1파이 4였던 거야. 그래서 얘는 반배정 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자 편성하는 건 30가지고 여자를 편성하는 건 한 가지였기 때문에 얘는 30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수예제 5번을 봐가지고 문제를 이제 한번 볼까요? 자, 5번을 보시면 모스부호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드는데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도 잘 보면은 일단은 부호를 1개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자, 1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뭐냐, 그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똥골뱅이 아니면 짝대기. 그래서 이거는 2개가 있을 수 있겠지.
그쵸? 그럼 자, 얘도, 자, 이거는 뭔가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두 개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얘가 올 수 있는 것도 뭐 동골 짝대기, 동골 짝대기야. 근데 동골 다 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중복이고, 그다음에 여기 짝대기랑 동그라미랑 만약에 다르게 사용하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중복 순열인 거야. 그래서 얘는 모수분 중복 순열. 그러면 n과 r을 결정을 해보면 자, 나오는 결과의 종류는 동골뱅이 짝대기니까 두 개고 그렇게 두 개를 확인할 거니까 2가 됐던 거야. 그러면 얘도 결과는 두 개고 r은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세 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두 가지 그렇게 세 개 여기 있는 자릿수가 세 개니까 세 개를 확인한다. 그래서 그러면 4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돼서 n은 2가 되고 r은 3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우리가 2파이 1, 얘는 2파이 2, 얘는 2파이 3, 그리고 얘는 뭐야 이거 결과는 4개지? 2파이 4. 그래서 얘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을 다 더해주면 우리가 3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0번 문제를 이제 보면, 얘도 청색, 녹색, 적색 세 가지 깃발이 있는데, 한 번 이상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를 해라. 그러면 두 개 이상, 자, 두 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깃발 한 번을 하면, 딱 청색, 녹색, 적색 중에서 하나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럼 얘도 일단 한 번 하는 경우는 이렇게 저기 짝짝 그어놓고 얘는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고 자 이거를 만약에 두 번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이렇게 될 거고 자 세 번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33 이렇게 돼서 한 번 들어 올리거나 또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과 r을 결정을 한다면 자 이게 중복 순열인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한 번 시행하면 나오는 결과의 종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청색, 녹색, 적색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세 개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3파이 2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파이 1이 될 거고 얘는 n이 결과는 3개인데 이렇게 3번 확인할 거니까 3파이 3이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는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27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9가 될 거고요. 얘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39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깃발이 있는데 올리거나 내려서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문제를 잘 보시면 서로 같은 n개의 깃발을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얘를 들어 올리거나 내린다. 그러니까 올린다, 올려내려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깃발을. 알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100개 이상의 다른 신호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 깃발이 다 똑같은 깃발이 있는데 이게 다 똑같아. 그래서 1번 깃발, 2번 깃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깃발이 n개가 있어. 이 깃발이 n개가 있는데 여기서 올려내려 그러니까 올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내리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깃발 n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깃발, 그 다음에 세 번째 깃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뭐 기호를 나타내는 거니까 마치 뭐 모스보호랑 좀 비슷한데 여기서 이게 n개가 있는 거고 나오는 거는 뭐 올려내려 이거를 결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 순열이 되는 건데 자, 중복 순열이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는 n과 r을 결정을 하면 n은 여기서 중요한 게 n이 아니라 나오는 결과의 가짓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올려내려잖아. 그래서 올려내려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n개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2파이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의 n제곱이 될 거고 얘가 100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2의 6제곱은 64고 2의 7제곱이 될 때 128이 되니까 n이 딱 7이 되면 100을 일단 100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7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중복 허락해서 이번엔 숫자가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런 숫자 문제가 나오잖아. 자, 숫자가 문제가 나오면 항상 0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0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0을 포함하지 않느냐로 나누어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0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항상 0을 약간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따가 푸는 거는 일단 2번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자, 4번에서는 1, 2, 3, 4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홀수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홀수는 끝이 1이거나 아니면 끝이 3이면 되는 거니까 1 또는 3 이렇게 되어서 또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끝자리가 1이 된다라는 얘기는 나는 이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만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중복을 허락하는 거고 자리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중복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순열이니까 n과 r을 결정하자. 그럼 n은 나오는 결과의 종류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올 수 있는 거는 나오는 1, 2, 3, 4 4개가 되니까 4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두 개를 확인을 하자. 그래서 얘는 4파이 2가 돼서 4의 제곱 즉 16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n과 r을 결정하면 얘는 4고요. 얘는 2가 돼서 얘도 4파이 2가 돼서 얘도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 16과 이 16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자리가 1 또는 끝자리가 3이 되는 거니까 또는으로 연결돼서 이거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3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2번을 보면 자,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0이 들어갔죠. 이번에 0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릿수를 만들 때 0이 들어갔으면 맨 앞자리와 나머지 자리를 구분을 해줘야 돼. 맨 앞자리는 0이 올 수가 없단 말이야.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잘 보면 100의 자리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 자리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1, 2, 3, 4, 5 다섯 가지가 될 거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두 자리를 선택하는 게 이제 뭐가 와도 상관이 없지. 뭐 0이 나와도 상관없고 1이 나와도 상관없고 뭐 하니까 자, 여기서도 보면 얘가 이 두 자리를 구하는 게 바로 중복 순열이 돼서 n과 r이 되는 거야. 자, n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은 한 번 시행할 때 나오는 결과의 가짓수다. 결과의 가짓수. 그러면 자, 10의 자리를 선택할 때 올 수 있는 거는 0, 1, 2, 3, 4, 5 6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두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6, 파이 2 그래서 6의 제곱 36가지가 된다. 그래서
5 곱하기 36이 됐던 거야. 이건 더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의 자리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다음 나머지 두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180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18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7번을 볼게요. 필수예제 7번을 보시면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얘는 이렇게 230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에서 3으로 시작되는 거를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로 시작되는 거를 구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 번째 큰 거는 당연히 3이 되겠지. 그러면 3은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오면 무조건 2300보다는 클 거고 그 다음에 4로 시작되면 무조건 2300보다 클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이건 중복 순열이 돼 가지고 여기서도 n과 r을 결정을 해 보면 자 여기서 나오는 결과의 종류수는 4가지가 될 거고 그렇게 2개를 확인을 할 거니까 이거는 4파이 2 해서 얘는 16이 나올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얘도 16가지가 나올 거고요. 얘는 이번에는 n은 결과는 마찬가지로 1, 2, 3, 4 4가지 중에 하나일 테니까 4가 될 건데 그렇게 확인하는 게 세 자리가 돼서 3이 돼서 얘는 4파이 3이 되기 때문에 4를 3번 곱하면 64 얘도 64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뭐 이거를 이럴 경우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이 부분을 다 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80, 80이니까 이것은 160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을 보겠습니다. 자,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요. 4자리 정수라고 했는데 짝수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짝수는 0이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는 4자리니까 하나, 둘, 셋 이런 경우랑 그 다음에 2하고 2가 있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어차피 4가 있는 경우도 경우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또 4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총 3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을 포함했느냐 0을 포함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중복을 허락했네.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겠구나. 어차피 이 경우 다 똑같이 보면 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결국은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야 돼. 맨 앞자리는 0이 올 수 없단 말이야. 그죠? 0 앞자리는 맨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얘는 1000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거는 5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어차피 0으로 지금 이거 고정된 거니까 결국은 5가지에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 2가지를 고르는 거니까 여기에서 n하고 r을 적용하면 나오는 결과의 종류수 6가지 하고 그게 2개니까 여기 이 부분이 바로 36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36가지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가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가 똑같겠지. 얘도 앞에도 나올 수 있는 거 5가지고 여기도 고를 수 있는 거는 36가지니까 얘도 그래서 5 곱하기 36이 이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36하고 5를 하면 180가지가 되는데 그 180가지가 180 더하기 180 더하기 180 하면
54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세 자리 이하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번을 보시면 세 자리 이하의 정수는 그러면 한 자릿수는 한 자릿수하고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렇게 경우가 또는으로 연결이 되겠죠. 한 자리가 나오거나 두 자리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세 자리가 나오거나 그죠? 그럼 한 자리 정수야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0도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6가지가 있다. 그리고 또는이니까 더할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두 자리 정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앞자리는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는 5가지에 얘는 그냥 6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도 맨 앞자리는 0이 나올 수 없으니까 5가지에 여기 두 자리는 아까 해봤지만 n이 결과는 6가지가 나오고 그렇게 두 개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는 36가지가 된다. 그래서 얘는 180개. 그래서 6 더하기 30 더하기 180을 하면 216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을 볼게요. 2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2로 시작되는 것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될 거며 그 다음에 3으로 시작되는 거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해보면 우리는 여기가 4가지니까 4 곱하기 그러니까 4개씩 3개가 나와서 얘는 64가지가 나오고 얘도 64가지가 나오는데 주의사항은 이거를 더하면 128가지가 나올 건데 200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가 2000이 되는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되잖아. 얘를 제외를 해줘야 2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가 나오지. 그래서 2로 시작되는 거 64개, 3으로 시작되는 거 64개 중에서 2000 하나를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127가지가 된다. 이게 약간 좀 중요했던 거지. 경우를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서 2000보다 큰 자연수니까 2000은 제외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 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가 49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a, b가 있고요. y가 있는데 1, 2부터 n까지 있어. 자,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정해져야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정의역이 2개니까 이거는 2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A가 갈 수 있는 거를 선택하고 B가 갈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n 곱하기 n 해서 얘가 이게 49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은 7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개념 자체가 뭐 중복순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꼭 n파이 r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우역이 2개면 그냥 2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 주셔도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굳이 중복순열로 나타내자면 이게 왜 중복순열이냐면 같은 걸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A가 2, 3이 있었을 때 3, 2하고 2, 3하고 의미가 다르니까 중복순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N은 한 번 시행할 때 나오는 결과의 가지수.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거는 N가지가 됐던 거고 자 그렇게 2개를 확인하니까 이게 N파이 2가 돼서 N의 제곱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알겠지? 자, 34번을 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서 함수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1, 2, 3, 즉 1, 2, 3이 A, B, C, D, E를 가는데 같은 게 나와도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씩만, 얘가 하나씩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1, 2, 3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5가지 해서 5의 3제곱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라는 거는, 자, 1대1 함수는, 1대1 함수의 정확한 개념은 x의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이게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의 개념이 되겠지. 그러니까 x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이 y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의미는 예를 들어서 1이 간 녀석은 2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도 1도 하나 선택하고 정의역이 3개면 1이 어떻게 가는지 선택하고 2가 어떻게 가는지 선택하고 3이 어떻게 갔는지 선택을 해야 그게 기본적으로 함수가 딱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1이 갈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5가지다 라고 하면 2는 1이 간 녀석은 갈 수 없으니까 4가지가 될 거고, 그러면 3은 1번과 2번에서 선택한 2가지는 갈 수 없으니까 얘는 3가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굳이 정의를 하자면 n이 5가 될 거고 r은 3이 되는 5파이 3이 됐던 거고, 자, 얘는 5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면서 3개를 고르는 순열처럼 됐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NPR, N파이 R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거 몇 번 확인을 해야겠구나. 정의역이 3개면 3개를 넣고 밑줄 쳐서 3번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35번을 볼게요. 자, 35번은 이제 자꾸 이제 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막 좀 짜증나게 하죠. 1, 2, 3, 4가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F13은 짝수의 값이고 F24는 홀수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즉 얘하고 얘는 1하고 3은 여기에서 짝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 정의역이 1하고 3은 짝수로 가야 돼. 그러면 함수니까 같은 게 가도 상관없지. 그럼 여기서도 잘 보면 이게 뭐 1이 갈 수 있는 거는 6, 8 2가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3이 갈 수 있는 것도 6, 8 2가지가 있다. 그리고야 이게 and야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2하고 4는 즉 홀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홀수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2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5, 7, 9 중에 3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도 같이 가도 상관없지. 얘도 3개가 있겠죠. 그러면 잠깐만, 이거하고 이거를 결국 곱해야 되겠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그리고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그리고 2도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4도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36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